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청년들은 청년 도약 계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것은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5년이 되겠습니다. 60개월 동안 최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한다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나온 상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19세에서 만 34세까지고요. 병영을 이행했다면요. 그 기간은 제외입니다. 물론 직업군인 정도 했던 사람은요. 최대 6년까지만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입 조건은요. 개인소득 요건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고요. 육아, 휴직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경우 또는 군장병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가입 요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3개년도 중이죠.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 3개년도 동안에 3개년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를 당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되는 사람이니까 2천만 원 이하자만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구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못마땅하죠. 소득이 없어도 가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가입시켜 주는데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반백수라고 이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중에 반은 그 백수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도약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소득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가요. 그 근로소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뭐 자영업이나 기타 등등 포함시켜서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죠. 가구원 소득 금액은요. 2024년도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28만 원, 222만 8천 원에서 6인 가구는 761만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소득의 250% 이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인 가구는 557만 원. 이거 예전에는 180%였는데 250%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구소득은요,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인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이라든가, 전속이라든가, 형제자매, 형제자매는요, 미성년 형제자매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합계 기준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기여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 한도가 있습니다. 2,4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요.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 1,600만 원 이하일 때는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4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기여금 매칭 비율은 6%라서 2만 4천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천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70만 원에 대해서 3%입니다. 2만 1천 원을 매월 지원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청년 도약 계좌는요. 일단 가구 중위 소득이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시켰고요.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혜택을 준다는 점. 중도 해지 시에도 특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비과세나 기여금을 준다는 것인데 혼인 및 출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중도 인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 주택구입자금 아니면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원래부터가 중도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정부 지여금이 144만 원 됩니다. 납입 금액의 이자는 640이고요. 기여금 이자는 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4,200만 원, 70만 원씩 60개월 내면은요. 총 수령액은 이자액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비과세가 된다면 800만 원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일반 적금 대비해서 8.86% 정도니까 지금 적금 이자가 3% 내외 아닙니까? 저축은행도 4%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4,200만 원 내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5년간 이자가 800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것부터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도약 계좌의 이익은요,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이익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이익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품부터 가입한 다음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추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만약 추납 금액이 55만 5,300원 119개월 6,609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부터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 30세가 추납을 하게 된다면요, 65세 때부터 55만 5,300원 추납을 하게 한다면 현재보다 46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만 보더라도 1년에 552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으니까 추가 보험료 6,609만 원을 냈으니까 연금 수령 후 12년부터는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76세부터 이익이 발생됩니다. 65세 때부터 76세까지는 대부분 다 살죠. 왜냐하면 보통은요, 남성도 86.7세, 86.3세, 여성은 90.7세를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은 90세 이상, 여성은 95세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76세부터 이익이 발생되니까 거의 20년 내외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내가 추납한 거 대비해서 12년 동안은 그냥 분기점이 12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물론 국민연금 상담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로 판단해야지 현재 가치로 판단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미래 가치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65세 때 받아야 되니까요, 연간 552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1,903만 원을 받습니다. 1,903만 원을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는 물가 상승률로 할증해서 받거든요. 그렇다면 100세까지 13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낸 돈 대비 6,609만 원 대비해서 무려 20.6배를 받는데, 청년 도약 계좌 5년 동안에 4,200만 원 내고요, 800만 원 이자 받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겠습니까? 이거부터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5% 상승한다면요, 65세 시점에는요, 3,044만 원 받고요, 100세까지는 29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낸 돈 대비해서 45.2배나 받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닐 수 없겠죠. 물가가 7% 상승한다면요, 65세 때 5,893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87억 7,617만 원을 더 받는 것이죠. 내가 낸 돈은 6,609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가 낸 돈은 현재 가치죠. 더 이상 늘지도 않고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게 되는,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체증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엄청나게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른다면은요, 132.8배를 받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연금보험 가입하면요, 2배, 3배도 안 됩니다. 평생 받더라도.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133배라니. 엄청나죠. 하지만 120세까지 생존한다면요, 어떻습니까? 120세까지 363억 원 이상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낸 돈 대비해서 무려 550배 이상을 수령한다. 무조건 추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그까짓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입하려고 한다면 해지는 필요 없으니까 가입하지 말고 추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영업자라면요,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납 대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다음에 사업 중단이나 기타 소득이 중단돼서 못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 낸 기간을 낼 수 있지, 한 달이라도 납부한 기록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때 한 번도 내지 않았다가 27세 때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돼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실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6개월만 납부가 가능한데요. 18세 때 한 달 내고요. 못 냈어요. 27세 때 소득이 생겨서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거의 10년치를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고3 때부터 한 달치만 내고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로 추납할 수 없으니까요.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홀라당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 18세 고3부터 임의 가입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물론 50만 5,300원 내면 되겠죠. 물론 또 금액이 많다면요. 20만 원, 30만 원 내도 되고요. 9만 원을 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그러나 최대한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어떻습니까? 고3 만 18세부터 임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 도약계좌가 앞으로 3차, 4차 계속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미래에 이런 아이들이 10년 뒤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납을 그때 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 도약계좌가 엄청나게 좋은데 뭐 더 좋은 상품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추납을 등한시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추납은 그렇게 연금액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소득이 있다면요.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습니다. 환급액이 또 엄청납니다. 추납 금액 10년 동안 낸 거 그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료 장애보장 공짜로 받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유족연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납을 안 한다는 것은요.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